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실기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목줄 털어진 한동훈, 문재인도 숨통이 조여올 것, 이런 제목입니다. 자,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 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그동안에 한동훈이가 자판에 어떠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고요. 지금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예방했을 때 그때 한동훈의 모습, 웃는 얼굴을 보면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은 서로 웃음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조카를 맞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할머니를 찾아뵙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나이적으로야 동생쯤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동훈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야말로 자기를 탄핵하는데 한때는 일조했던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나를 생각해서 한동훈 대표를 맞이하는 이 모습, 한동훈 대표는 뭔가 모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야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이재명 그동안의 목줄을 이렇게 잡고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 틀어진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목줄만 잡고 있으니까 자꾸 욕도 하고 나름대로 반항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이재명이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뭔가 모르게 자기가 국회 권력을 잡고 있다고 자꾸 한동훈한테 딜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렇게 한동훈이는 너 같은 애하고는 딜 안 한다라면서 그냥 목줄을 딱 틀어진 겁니다. 이번 검찰 구형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이는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목줄을 잡고 있다가 이제 확 틀어지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이는 무조건 한동훈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재명을, 국회 권력을 잡고 있는 이재명을 그냥 검찰이 구형 2년을 때리는 것을 보고 문재인도 아마 봐주는 것이 없구나. 이제 난 죽었다. 자, 보세요. 한동훈이가 이재명 목줄을 틀어지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냥을 해야죠. 사냥개는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를 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문재인 사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지금 덜덜 떨고 있을 것이다. 자, 검찰 이재명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1심 공판은 11월 15일 날인데요. 자, 이재명이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국회 권력을 잡고 한동훈한테 딜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한동훈이가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한동훈한테 뭔가 모르게 딜을 하려고 했죠. 이재명이가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약간 뭔가 모르게 이번에 구형을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한동훈한테 뭔가 모르게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은 딜 안 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한동훈이는 이렇게 구형을 해놓고 통상적인 재판이었고 통상적인 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야 재판받아가 나올 때 온갖 또 선동을 다 했습니다만은 한동훈이는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고 그냥 통상적인 재판이었고 통상적인 구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정교사하고 하나는 선거법 위반 둘이 걸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봐주고 둘 중에 하나는 목줄을 잡고 계속 갈 것이다. 이재명을 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 위정교사는 결심 공판이죠. 이것은 30일 날 열립니다. 이것은 그냥 봐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30일 날 결심 공판이니까 이것은 그냥 봐주고요. 한동훈이는 선거법 위반이죠.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까 이건 아무리 안 걸려도 재선 전까지는 이재명이를 목줄을 틀어지고 이재명이를 그냥 사냥시키는 것입니다. 누구 사냥시키면 이재명을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틀어지고
문재인을 사냥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사구팽입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검찰을 시켜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한마디로 토사구팽, 주인과 사냥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사냥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 국회 권력을 이재명이가 잡고 있다고 사냥개 주제에 한동훈 사냥꾼한테 이렇게 자꾸 딜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나 맛있는 거 주면은 내가 토끼 사냥을 하겠다. 나 맛있는 거 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저 토끼 사냥을 안 해. 이렇게 자꾸 한동훈한테 딜을 하려고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번에 너는 사냥개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의 목줄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의 목줄을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었다면은 잡고 있으니까 그냥 뭐 계속 할 소리 다 하는 거죠. 국회에서도 생쇼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이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이재명의 목줄을 그냥 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틀어지고 나면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무조건 여야 의정협의체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제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릎을 완전히 꿇고 한동훈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문재인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과연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 죽고 나 죽고인데 이재명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문재인 세력들은 또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지금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이 더 많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을 끌어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문재인과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가는 문재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토사구팽은 먼저 누가 가장 먼저 했나 하면은 문재인 세력이 토사구팽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 세력이 이 배신자 세력 김무성 세력을 이용해서 누구와 손잡았어요? 이파 세력 즉 이명박이와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명박이가 사냥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명박이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이 호남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이를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이명박을 봐줬습니까? 안 봐주죠. 바로 감옥에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토사구팽을 이재명이가 봤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절대로 문재인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문재인 세력은 어차피 문재인 세력을 쳐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재명이는 무조건 한동훈에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문재인을 열심히 이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반 후에 한동훈한테 선처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은 한동훈도 그때 가서 선처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갈라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는 그 당시에 봐가면서 호남 세력 지금 호남 세력에서는 지금 누가 크고 있습니까? 김동연이가 있을 것이고 김부겸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수가 있을 것이고 이 자들을 적당히 키워놓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 똑같이 이재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호남 세력이 갈리게 해서 어쨌든 이 좌파표가 갈리게 해야만이 무조건 차기 대선 때 누가 이겨요? 한동훈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이재명의 목줄이 이제 틀어지고 문재인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당을 분열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사냥개가 주인을 요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려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냥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인한테 딜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여줬고요. 자, 결국은 문재인도 이제 정말 숨통이 조여올 것입니다. 왜? 이제 사냥개가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앞뒤 볼 것 없이 문재인 세력을 사냥 들어가죠. 호남 세력을 사냥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은 정말 숨통이 조여오는 듯 할 것입니다. 왜냐? 이재명이가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할 거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토사구팽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모든 것을 동시에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도 치고 문재인도 치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호남 세력을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임종석을 동시에 치고 있습니다. 자, 김정숙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했나 하면은 김정숙 여사 2019년 대기업 고위 인사를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어디서? 청와대에서. 자, 김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같습니다. 잠시 요거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2019년 대기업 고위 인사 초청 비공개 오찬을 했다. 김종배 시의원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력에 의해서 참석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김종배 시의원이 김정숙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이는 검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저는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코치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 실행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이가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이가 김종배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 같아요. 김종배 의원을 시켜서 김정숙이를 고발했습니다. 자, 결국 가장 공무원에게 무서운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결국은 김정숙이는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종배 기사 잠시 보겠습니다. 2019년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을 보더라도 문재인보다는 김정숙이가 대통령 노릇을 했죠. 결국 이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김정숙이만 치더라도 김정숙이가 오히려 문재인을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빨리 삼배옷을 입으면 나는 살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숙이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기사 잠깐 볼까요? 2019년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정숙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은 김정숙이는 어떻게든 지금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김정숙이가 감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정숙이가 문재인한테 당신 빨리 저 3배월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김정배 시의원한테 시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공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결국은 이 김정숙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이렇게 걸면은 문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저는 이 좌파 언론이 모두 문재인 언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문재인을 슬슬 꼬리 자르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보십시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인터넷 올린 의사를 바로 구속해버렸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가만히 두었다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그냥 모든 것을 대비했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했는 그 인터넷에 올린 그 의사를 바로 구속해버렸습니다. 이 의사가 누구겠습니까? 이 의사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임현택이의 어떤 줄선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현택이는 지금 임종석을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연휴 동안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이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뒤에서 다 이렇게 통제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했던 응급실을 이용한 거짓 선동을 실패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네요. 바로 구속했습니다. 이 구속되면서 뭐 얼굴을 이 옷으로 뒤집어 쓰고 이래도 소용없는 것이죠. 온라인 뽑기 전공의들을 조리돌림한 그 의사, 아무래도 임현택이의 줄선자 아니겠습니까? 스토킹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임종석이가 의사협회를 이용해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응급실 대응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모두가 나서서 계속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했고요. 우리 국민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선동이 안 되게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동이 먹히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뒤에 있는 임종석이가 하는 짓거리나 이재명이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한동훈한테 딜을 하려고 했던 이 짓거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 검사한테는 안 통했다. 한동훈 검사는 토사구팽, 이재명 너는 그냥 사냥개일 뿐이야. 내가 사냥을 하라면 넌 해야 돼. 라고 주인과 사냥개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이제 이재명이는 문재인 세력 사냥하는데 앞뒤 볼 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달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여야 의정 협의회도 무조건 들어오고요. 한동훈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결 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심판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가 한결 더 빠릿빠릿하게 문재인 세력 치는데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